이것만 잘 보면 수천만 원은 저희가 아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칠컴퍼니 양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풀어가기 위한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해야 되나, 혹은 창업을 안 해야 되나 싶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대표님들께서 항상 질문하시는 게 금액만 좀 제발 줄여달라, 근데 이만치 하고 싶은데 금액을 좀 최대한 줄여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줄여드릴 수는 있는데 현장이 불가피하게 불가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게 저희도 금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장을 보는 눈을 저희가 더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테리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현장 구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보면 수천만 원은 저희가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은 현장을 갔을 때 철거가 돼 있는 현장이냐 아니면 철거가 안 돼 있는 현장이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철거가 돼 있지 않고 기존에 뭐 식당이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스터디 카페를 했다던가 하는 곳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은 철거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들어가게 되면 철거비가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뭐 많이 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또 낮추는 방법은 무작정 가서 철거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떼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반대로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임대인 분께 철거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협의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이 진행이 되면 철거를 임대인 분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면 인테리어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보통 기존의 임차인 분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안에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줘야 되는데 임대인 분이 그 원상복구 비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해놓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너무 좋은데 철거가 너무 안 돼 있다 싶으신 곳이 있다고 하면은 임대인 분과 꼭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방입니다. 저희가 항상 소방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천장이 예를 들어 철거가 돼 있는데 소방은 또 하향으로 돼 있고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또 상향 혹은 상하향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개당 비용이 정말 저렴하면은 뭐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10만 원 초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개당 가격은 저렴해 보일 수 있으나 이게 100개가 넘는다거나 50개가 넘어가면은 이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그 부분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잘 알고 들어가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의 킬로와트 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기 증설을 또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냐면 러닝머신 한 대당 최소 전기 킬로와트 수가 1kW 정도 먹어요. 저희가 러닝머신을 직접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 인테리어 현장에 있는 전기들은 러닝머신 10대가 예를 들어 있으면 10대가 다 돌아가게 되면은 한 대당 전기가 2kW까지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가 속 안에 킬로와트 수가, 전기 킬로와트의 수가 많이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5kW밖에 없는지 요거를 꼭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에 5kW밖에 없는 상가를 들어가게 되면은 추가로 10kW에서 20kW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서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테리어 비용이 또 발생될 수 있다. 물론 이건 인테리어 비용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도 변경 건인데요, 상가를 알아보실 때 용도를 보지 않으시고 헤매셔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굳이 용도 변경을 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또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인데요, 근데 헬스장이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을 꼭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안에 그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종교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체육시설업이 또 신고가 안 돼요. 그리고 500제곱미터가 넘어갈 경우에는 운동시설로 또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용도 변경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인분하고 잘 풀어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임대인 측에서 이걸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용도를 협조해 주는 거는 당연히 임대인이 해줘야 되지만 임차인이 사실 직접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당연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비용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계약 전에 협의를 좀 보실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판입니다. 건물 상가를 계약을 했는데 간판 위치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간판을 못 붙이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창문 창틀에다가 저희가 시트지를 붙이거나 간판을 또 새로 막 다 붙여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간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간판의 위치도 좀 보실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부분은 인테리어를 현장만 봐도 금액을 많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작정 막 가가지고 뭐 당연히 이거 살리고 저거 살리고 하면은 좀 비용 절감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2개의 룸이 있으면 하나의 룸만 살리고 하나만 부시겠다라는 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철거하면 여기 옆에까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테리어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상권 분석을 하면서 그 안에 현장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쪽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나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저희가 과연 동일하게 비용을 무조건 아껴야 되는지 창업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2023년도에는 현금을 웬만하면 좀 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만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금 확보를 하면서도 창업을 하고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저희랑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면서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것도 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뭐 리스를 하거나 렌탈을 하거나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료라든지 혹은 이자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 리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렌탈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대출이나 리스는 부채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렌탈 같은 경우에는 부채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렌탈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렌탈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수수료가 조금씩 붙어 있는데요. 뭐냐면은 사용 수수료입니다. 말 그대로 그게 붙어 있지만 이 부분을 비용 처리를 해서 세금을 또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판단해서 렌탈하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보유 자산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스장만 딱 오픈하거나 뭐 PT샵만 딱 오픈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무언가의 아이템이 같이 접목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스피닝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요가가 또 유행을 하고 필라테스가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또 뭐 어떤 게 유행을 할지 저희가 아직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 좀 떠오르는 거는 헬스장 안에 혹은 필라테스장 안에 카페를 같이 해서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카페도 같이 즐겨서 먹으시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향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즘에 조금씩 핫해지고 있는 폴댄스입니다. 헬스장 안에 폴댄스를 또 설치하거나 필라테스장 안에 필라테스만 하는 게 아니라 폴댄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하이브리드형의 센터를 오픈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필라테스를 요즘에 사실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진 찍으러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만 보면은 필라테스 안에서 사진들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진을 또 찍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또 폴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사진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도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영상 보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도 다 영상이고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바로 폴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도 같이 접목해 보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페숍도 얘기를 했지만 무인화로 되어 있는 무인 상점 기계를 또 갖다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무인화 상점 같은 경우에는 소소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을 운동을 하면서 또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까지 또 걸어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운동 끝나고 바로 사서 바로 집에 가서 쉬시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창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이브리드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서 오픈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독특한 아이디어가 없고 색다른 마케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2023년도에 창업은 조금씩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정말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판단을 명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오신다 해서 무조건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저희도 잘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치컴퍼니 양혁이었습니다.